네, OTT와 또 콘텐츠 시장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가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를 했었는데 2분기에도 좀 힘든 상황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밖보다 예상 외로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좀 넷플릭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넷플릭스 앞으로 좀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 기업 전망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어제 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간에서도 5, 6% 정도로 마감을 또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는 매출액 기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79억 7천만 달러, 약 10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4천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8.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15억 7천만 달러로 약 2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가 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14억 4,100만 달러를 또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9천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3.20달러로 월가에서 예상하는 2.94달러를 웃도는 발표가 또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분기 가입자 이탈 예상이 회사 측에서 예상했던 거는 200만 명 그리고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거는 180만 명인데 이거의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인 실제로는 97만 명이 이탈이 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가의 긍정적인 또 흐름을 기대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100만 명 정도의 또 증가를 또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를 이어서 4분기에도 비슷한 또 흐름의 실적이 또 기대되는 만큼 실적이 상당히 지금 이제 여기서 증가하는 또 추세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총 3조 2,250달러 그리고 2023년도에는 3조 4,974억 달러를 이제 또 증권사에서 또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제치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상향하는 흐름을 또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넷플릭스 지역 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2분기에 130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는 77만 명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증가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또 고시적인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입자 수요를 좀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 11월 대비해서 넷플릭스 주가가 700달러에서 거의 2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201달러죠. 그래서 지금 약 70% 정도가 또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구간이 상당히 또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반등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낙폭과대가 상당히 이제 심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추가적인 반등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넷플릭스의 또 주가가 또 상승한다면은 관련주들 OTT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이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OTT 관련해서 이제 차기작이 또 넷플릭스 쪽에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또 기업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가 한숨 돌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유료 구독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시장 전반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더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업계 1위 OTT인 넷플릭스가 예상외로 선전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콘텐츠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지금 다 같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현재 흐름 어떤지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최근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서 A 스토리가 상당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우영우의 효과는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A스토리의 추가적인 반등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관련주로 해서 추가적으로 뭐 대기업들 보시면은 뭐 KT와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등도 있는데 그 종목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흐름이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제 우영우의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되고 이제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서 뭐 블랙의 신부도 상당히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관련주들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는 위지웍 스튜디오인데 위지웍 스튜디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위지웍 스튜디오는 이제 하반기에도 충분히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위지웍 스튜디오를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이고 여기 상당히 지금 뭐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는 또 5일선이 20일선을 또 돌파하는 이동평균선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흐름이기 때문에 위지웍 스튜디오도 추가적인 한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지금 위지윅 스튜디오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뭐 말씀 중에 A스토리 나왔습니다. 저희도 요새 방송 전에 삼삼오오에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증권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스토리 계속해서 뭐 검색률 상위 종목에 잡히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표님 A스토리의 이 흥행은 지금 주가에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미 반영이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콘텐츠주 투자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콘텐츠 흥행에 따른 이런 관련주들 접근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유의점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이 적자 기업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지 그래서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적자 기업이 아닌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꼭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4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5년 이상 적자 종목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닌지는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상당히 하락세가 이어진다면은 견디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인트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영우 관련주 기준에서 뭐 A스토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스토리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련주들 그리고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항상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그래도 크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는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콘텐츠주들 어떤 콘텐츠에 인기가 나오는 게 확실히 테마성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지금 확인을 할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3년 이상의 적자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A스토리가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관련주로 스카이라이프도 같이 꼽히고 있잖아요. 스카이라이프 역시 이런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된 걸까요? 근데 스카이라이프는 반등이 조금 같이 나오다가 지금 뭐 거의 5거래일 연속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카이라이프 뭐 서비스 기준에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또 나왔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도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없고,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우영우의 관련주들이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KT도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예전에 지금 시장이 뭐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KT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소비재 쪽 관련 기준에서 통신주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KT를 뭐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T는 뭐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조금 눌리는 흐름 그리고 뭐 글로벌 경제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나 또는 뭐 이제 지금 뭐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깊어진다면은 이런 KT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KT도 뭐 지금 우영우의 효과는 보지는 않지만 충분히 계속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위직 스튜디오 또 KT 지금 이렇게 좀 주목할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OTT 시장 뭐 콘텐츠주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같이 또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 덕에 하반기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OTT 또 콘텐츠주들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어제도 기사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독일에 이제 가스 공급 중단을 21일까지 이제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유럽 쪽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깊어질 가능성,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로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래도 OTT 시장에 영향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다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도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OTT 쪽은 크게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았죠.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OTT 쪽 순환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하나 또 기대를 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나라별로 이제 정책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또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요가 또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또 증가를 한다면은 OTT 관련주들 충분히 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보다는 간접적으로도 수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반등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말씀 하나를 더 드린다면은 차기작에 대한 세심한 체크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낙폭과대 기준에서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따로 크게 준비를 안 했지만, 키스나 자이언트 스텝 충분히 관련주로 해서 이전에 많이 또 이슈를 받았지만, 지금 키스토와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은 상당히 낙폭과대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OTT 관련 기준에서 키스토와 자이언트 스텝은 낙폭과대 기준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오늘 기준에서 콘텐츠리 중앙, 이 종목도 상당히 OTT 종목 기준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중형주 이상급의 종목인데, 콘텐츠리 중앙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종이의 집이 한국판 종이의 집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6월에 출시가 됐죠. 6월에 출시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좀 호불호가 갈리죠, 평판이.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에 시즌2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 이 넷플릭스 관련 기준에서도 그렇고 영화 기준에서도 그렇고 드라마 관련 기준에서도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주로 해서 OTT 관련 기준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이제 모멘텀이 또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콘텐츠리 중앙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콘텐츠리 중앙도 보시면은 작년 11월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낙폭 과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11월 20일 기준에서 85,900원 대비해서 지금 가격 기준 보시면은 오늘 지금 36,1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 정도의 또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또 보여지고, 그리고 2분기 상당히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콘텐츠리 중앙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폭과대, 그리고 하반기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 종이의 집 시즌2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콘텐츠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분기 아니라 3, 4분기에 콘텐츠리 중앙에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